저쪽에서 일어나는 내는 치고 그만 끝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제가 저승사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간을 잘 엄수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준비한 내용을 얼마만큼 조리 있게 충분히 전달하느냐, 그게 오늘의 사실은 발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8번째 발표는 육군사관학교의 이상훈 생도입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육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상훈 생도입니다. 발표는 문제 제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는 능력과 위협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외부 위협보다 같거나 클 때 우리는 국가 안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환경을 보면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에 따라 남북한 군사력은 비대칭적인 군사 구조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우리의 대북 억제력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저는 한미동맹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한미동맹이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사역자 대리부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력방위는 국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산의 한계로 국방 딜레마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과 같은 집단 안보는 국익의 차이로 인해 우리가 필요할 때 실제 여러 국가의 집단적인 군사 제재를 끌어내기 힘듭니다. 북한과의 군비 통제는 상호 신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북한과 미국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장점을 지닙니다. 먼저 주한미군을 대체할 경우 우리는 적게는 192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까지 이르는 비용이 더 필요하지만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방 딜레마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비는 중국보다 약 6배가 많은 등 현재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동맹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한미동맹은 우리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동맹은 유기체와 같아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한미동맹 역시 다음과 같은 5개의 시기를 거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왔는데 저는 국제 환경과 미국의 전략이라는 또 변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동맹이 출발하였던 시기는 냉전 시기로서 미국의 반공 전략으로 우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우리는 미국에 전적으로 도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력이 신장하였고 또한 환경도 변화하였습니다. 1980년대 신냉전 시기에서는 동맹의 역할이 강화되며 한미동맹은 동반자적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에는 위협 요인의 다양화로 GPR과 같은 해외 주둔국 재배치의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국제 환경의 변화는 미국의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변화는 또다시
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동북아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부상이 있습니다. G2라고 불리는 중국은 경제력이 계속 성장하며 2020년경에는 미국의 GDP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이 되며 국방비 또한 계속 증가됨에 따라 2025년경에는 미국의 수준과 견줄 만한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동북아 영내에서는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이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군사적인 충돌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영토 분쟁과 역사 문제가 패권 분쟁과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향후 10년간 연방 예산을 감축하는 시퀘스터를 발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2013년 감축 예산의 약 절반가량이 국방비 예산을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미국의 전략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영내 갈등으로 인해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였고 재정 감축을 보완할 동맹으로 일본이 부상하고 있으며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그동안 주장하던 TPP 가입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이라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발표하면서 양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맹으로서 일본이 부상하고 미일의 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미 동맹의 관리를 위해 안보 이익을 높이는 동시에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국제적 위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동맹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동맹을 추구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강화되면 동종이 동맹의 성격이 강화되고 이것을 통해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동맹의 유지 비용을 분담함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한미 양국은 분담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지지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 분담과 비용 분담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안보 이익은 높아지는 동시에 자율성 또한 증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21세기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가치 동맹과 동맹의 영역을 비군사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한 신뢰 동맹에 이어 동맹의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까지 확대한 평화 추구 동맹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때 우리의 국방력은 보다 강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